후반에 이렇게 땀 닦을 때도 굉장히 좋고, 그래서 장갑을 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, 뭐 끼다가 작년에 이제 코스가 새롭게 바뀌면서 보조도가 많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반적인 수준의 보조도인 것 같고, 이제 그러니까 마포대교 지나서 충정로, 이제 서서문 고가차로 이렇게 지나는 코스, 여기서 오르막이 이렇게 쭉 가팔라 보이죠. 구조도 표를 보면 내리막에서 너무 좀 터벅터벅 내려오거나 조금 힘이 빠진 채로 이제 내려오게 되다 보면 선호대교 지나서 이 코스가 레이스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첫 번째로 일단 저 같은 이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숙소를 잡아야 될 거고, 상암에서 일단 시작하기 때문에 광화문에서 시작하는 서울 마라톤들보다 일찍 간다 하더라도 8시가 되기 때문에 좀 맨날 숙소를 잡는 게 아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죠.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김포공항역에 잡았어요. 김포공항역에 잡은 이유는 상암을 가기도 좋고, 지하철 타고 좀만 가면 되고, 그리고 도착해서 잠실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도 급행을 타면 또 됐어가지고 나쁘지 않았다.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도착지에 숙소를 잡으면 좀 낫긴 한데 아침에 가는 게 조금 귀찮을 수도 있고, 출발지에 잡으면 또 좋긴 한데 출발지에 숙소가 많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진 않았어요. 저는 롯데 시티호텔 김포공항 거기에 잡아서 잤습니다. 일단 8시 시작이니까 보통 3시간 전에 일어나라고 하죠. 저도 이제 3시간 전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바로 가고, 그리고 씻고, 약간 아침에 저는 항상 샤워를 해주는 것 같고, 그리고 아마 그날 아침에는 조금 추워서 11월 초니까 좀 추울 겁니다. 추워서 우위를 입는 게 좋을 것 같고, 다이소에서나 아니면 쿠팡에서 우위 하나 사가지고 우위 입고 가시는 걸 추천하고, 레이스 할 때까지 일단 화장실을 최대한 자주 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, 그 전에 아침 얘기를 해야 되는데, 아침은 저는 베이글이랑 보통은 그 누텔라 이렇게 발라진 거를 먹어요. 그리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렇게 아침 먹고 하는데, 죽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밥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 상관없는데, 일단은 너무 많이 먹으면 좋은 것 같진 않고, 어쨌든 저는 5시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갔다가 씻고 바로 밥 먹습니다. 그리고 그날은 조금 손이 시려울 수도 있으니까 목장갑 정도는 끼는 게 좋을 것 같고, 목장갑 이렇게 잘라서 에너지 젤만 넣기 좋게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장갑을 끼는 이유는 손이 시려워서이기도 하지만 후반에 이렇게 땀 닦을 때도 굉장히 좋고, 그래서 장갑을 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, 끼다가 버릴 수 있는 거면 사실 좀 더 좋아요. 후반에 가면 조금 더울 수도 있어서 급수대에서 좀 버려준다거나 그런 거를 하는 게 조금은 좋을 겁니다. 그리고 상암동 도착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상암 경기장 이렇게 몇 바퀴 뛰는 거를 했어요. 이렇게 뛰는 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. 상암 경기장에 돌면서 몇 바퀴 뛰고 집 맞기로 가고, 그리고 또 몸을 좀 더 풀어주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이렇게 좀 뛰고 나면 또 화장실을 또 가고 싶거든요. 그러고 나서 화장실 가면 좋습니다. 이건 약간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, 이제 배번표 꼭 챙겨야 되고, 그리고 항상 그룹에 맞게 출발해야 되는 거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숙지하는 게 필요하고, 웬만하면 주로가 있을 때 병목 현상이 생긴다고 해서 꽃갈 넘어서 가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. 꽃갈 넘어서 가다 보면은 좀 차를 만날 수도 있고, 반대편에 또 사고가 나면은 그게 또 엄청 안 좋은 일이잖아요. 다치면 안 좋고, 그리고 꽃갈 넘어서는 아마 배상이 안 되나?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통제가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꽃갈 넘어서는 가지 않는 게 좋겠다. 그런데 불구하고 조금 빨리 가고 싶으면 어쨌든 가 쪽으로 가면은 확실히 병목 현상은 좀 적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가 쪽으로 가보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코스 얘기를 한 번 더 해야겠죠. 작년에 이제 코스가 새롭게 바뀌면서 완전히 새로운 코스로 바뀌었죠.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회차를 맞이하는데, 이게 고저도가 많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반적인 수준의 고저도인 것 같고, 첫 번째 이제 10km에서 15km, 이제 그러니까 마포대교 지나서 충정로, 이제 서서문 고가차로 이렇게 지나는 코스, 여기서 오르막이 이렇게 쭉 가팔라 보이죠. 고저도 표를 보면. 근데 여기서 생각보다 안 힘드실 거예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통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덜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죠.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내리막에서 너무 좀 터벅터벅 내려오거나 조금 힘이 빠진 채로 이제 내려오게 되다 보면 쥐가 나기 굉장히 쉽다. 이게 포인트입니다. 오늘 사실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간과했던 것 같고, 오르막길 올라갈 때 사실 저는 페이스가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. 그때 당시에 처음 떴을 때. 그래서 좀 호기롭게 이렇게 올라갔죠. 근데 내리막길에서 조금 이제 조금 편하게 가볼까 하면서 힘을 빼고 좀 달렸던 것 같은데, 그때 다리에 충격이 좀 많이 갔고, 그러면서
다리에 쥐가 발생했지 않나 싶습니다. 26km 대 오르막길이 한 번 더 있잖아요. 거기서 오르막 오르고 나서 막 군자역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. 거기서 이제 내리막길 갈 때 쥐가 났어요. 그 이렇게 지렁이가 움직이는 느낌이 나거든요. 저는 이때까지 이제 풀코스 뛰기 전까지는 쥐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때 쥐가 딱 처음 난 거예요. 그래서 뭐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몰라서 조금 천천히 가고 걷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. 그래서 26km부터 한 42km까지는 제대로 이렇게 뛰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에 엄청 힘겨운 역주를 했습니다. 뭐 잘 뛰시는 분들이야 사실 상관이 없겠지만 조금 요런 부분에서 오버페이스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처음 마라톤 나왔는데 아 이거 좀 잘 뛰어진다 해서 요때 약간 오버페이스를 오르막에서 조금 페이스를 잘 땡겨 놨었을 때 후반에 약간 내리막에서 힘이 빠졌었어 가지고 터벅터벅 내려오다가 쥐가 날 수도 있다.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그랬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전체적인 레이스를 구상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마지막은 터너대교 지나서 이 코스가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. 힘들기도 하고 지루할 수 있어요. 이때 멘탈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 전까지는 사람도 많고 좀 더 볼 게 많은데 천호대교 지나서 이렇게 수서 IC 가락시장 이렇게 가는 데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. 힘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루할 수도 있어서 그 즈음에 참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. 마지막으로 약간 추가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에너지 젤을 먹는 타이밍, 내가 몇 개를 먹을 것인가. 평소 훈련했던 만큼보다 좀 더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저는 한 7kg 하나 먹는데 뭐 더 많이 드시는 분도 계시고 개인의 좀 기호에 맞게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풀코스를 이제 처음 뛰시는 분들이라면 좀 많이 고민이 되실 텐데 이제 사실 많이는 안 남았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셨냐에 따라서 풀코스 아마 성적표가 나올 겁니다. 달리기는 이렇게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훈련한 만큼 아마 나올 건데요. 개인적으로는 30km 이상, 뭐 35km 이상까지 달려보셨다면 아마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. 이제 이때까지 날씨가 많이 좀 더웠고 그런 여름 러닝을 버티셨던 대단한 러너분들이시기 때문에 이제 가을 그리고 11월 초 엄청 춥단 말이죠. 그 계절에 뛸 때는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발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번 주부터 사실은 마라톤이 많이 있죠. 경주 마라톤, 이제 춘천 마라톤, JTBC 마라톤 이렇게 이어지는데 뭐 안 나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가시는 분들의 선전을 기원하고요. 부상 없이 안전하게 완주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오늘은 JTBC 마라톤 풀코스 어떻게 대비해 볼 거냐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한번 해봤습니다.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